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근데 만장일치로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된 그런 세럼입니다. 레티놀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세럼입니다. 그리고 40대나 50대, 60대 조금 나이가 든 그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쓰셔도 저는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제품력은 전혀 저렴하지 않은 아주 잘 만들어진 화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구달 흑당근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좀 사연이 있는데요. 작년 9월 달에 제가 사실 이 세럼을 가지고 광고 제안을 받았었는데 제품력이 참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이제 약속된 그런 광고가 있었어서 제가 이 제품을 광고를 못했었습니다. 이 세럼 참 잘 만들어진 세럼인데요. 왜 그런지 먼저 전성분부터 보겠습니다. 구달 흑당근 세럼 안에는 당근 추출물 20%와 당근씨 오일,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당근 추출물이 피부에 주는 효과는 당근 추출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무엇인지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당근 추출물 안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 E, C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항산화 역할을 한다거나 피부에 보습을 준다거나 진정을 할 때에 이 당근 추출물이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럼 안에는 레티놀이 0.015%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퍼센테이지만 들어도 이게 누구한테 어울리겠구나라는 걸 좀 아실 텐데요. 레티놀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세럼입니다. 레티놀에서 꼭 보셔야 되는 게 너무 무겁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달 흑당근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이 0.015%가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당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촉촉하다 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요. 다음 단계에 다른 크림을 바르더라도 크림의 흡수를 막지 않게끔 잘 만들어진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20대와 30대 초반인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세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레티놀 0.015%와 좀 구분을 해보자면요. 제가 프리메라 비타티놀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제품 안에는 비타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피부를 좀 화사하게 해주면서 레티놀을 쓰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이니스프리에도 레티놀이 있었습니다. 이니스프리 안에는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피부의 재색이나 회복을 하면서 레티놀을 쓰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달 흑당근, 이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당근 추출물이 함께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를 진정해주거나 피부에 좀 항산화 역할을 해주거나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이 레티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이 레티놀 함량은 같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성분에 의해서 약간의 기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전 성분을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VNA 안티옥시던트 레디언트 앰플인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근데 만장일치로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된 그런 세럼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왜 그렇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이 안에 정제수 대신에 미네랄 워터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네랄 워터가 일반 정제수와 좀 다른 게 뭘까요? 미네랄 워터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이제 미네랄 함량을 좀 조성해서 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된 논문을 한번 같이 보면요. 미네랄 워터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풍부한 화학 원소는 마그네슘이나 유황, 칼슘, 망간, 요오드, 칼륨, 철과 아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익한 효과에는 피부 재생이나 항염증 효과, 살균 작용, 피부 세포의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마 브랜드 중에서 온천수가 들어갔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온천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는 피부의 재생이나 회복이나 살균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온천수는 옛날에 피부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아토피염이 있거나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온천수를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워터가 주는 그런 효과들을 이해하시고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뿐만 아니라 센티드 제라늄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센티드 제라늄 추출물에 관련된 논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센티드 제라늄은 전통적으로 상처나 궤양,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약용식물입니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결과로 볼 때 센티드 제라늄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 줍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VNA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요, 폴리테놀이라고 해서 뒤에 TM 붙었죠. 이제 이거 뭔지 아시죠? VNA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허 성분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고, 이 그래프를 봤더니 이데베논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항산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볼 때 이 제품의 성분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항산화력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에 항산화를 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이제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피부가 산화되는 것은 피부가 녹이 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안티에이징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비하고 있는 피지라던가 아니면 얼굴 위에 발랐던 선크림, 메이크업 이런 것들과 같이 결합되면서 피부가 점점 더 산화되고 조금 더 칙칙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오전 중에 항산화제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제가 이미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항산화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레스베라트롤도 있고 순수 비타민C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V&A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세럼을 써도 센티드 제라늄 추출물로 인해서 피부의 항산화를 돕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르자마자 좀 싹 스며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피부 위에서 뭔가 잔여감으로 남아있는 혹은 뭐 막을 쳐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부터 쓰시기에 전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렇게 여름이나 봄에 쓰시기에 산뜻하게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쓰시게 되면은 뭔가 좀 오후에 칙칙함이 올라온다라고 했던 것들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무 때나 쓰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럼의 장점으로 볼 때 메이크업을 밀리게 하거나 그런 성분이 아니어서 전 오전에 쓰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라돌프 퓨어 파질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보내주셔서 써보게 됐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요, 부활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부활초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피부의 속건조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성분인데, 피부 속에 수분기를 열어서 수분이 잘 스며들 수 있게 도와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아비브 크림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아비브 크림이 조금 무거워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라돌프 크림 쓰신다면 좀 산뜻하고 촉촉하게 써볼 수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두 가지가 그렇게 제형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라돌프는 스쿠알란이 또 앞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쿠알란 발림성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에스네이처의 발림성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에스네이처의 스쿠알란 한량만큼은 아니겠지만 스쿠알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부드럽게 발리고 산뜻하게 발리고 그런 느낌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돌프 크림 같은 경우에 장점은 굉장히 보들보들 발려지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밀리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장점, 피지 분비가 조금 더 많이 나는데 수분이 좀 부족한 그런 피부가 썼을 때 이 부활초 성분이 피부 속으로 쑥 깊이 수분을 전달을 해주면서 동시에 스쿠알란이 이제 피지 분비를 좀 컨트롤을 해주니까 수분 부족형 지성이 썼을 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이런 저 같은 건성이 봄과 여름에 조금 더 가벼운 수분 크림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라돌프 크림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닥터 디퍼런트의 세콜지 크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재생 세럼과 재생 크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제품을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재생 크림이나 재생 세럼 고를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세콜지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때 봤던 그 논문에서와 같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비율이 1대 3대 1,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재생하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높여준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세콜지의 함량이었어요. 함량을 비교하는 논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논문 안에서 실험한 그 함량이 2%였기 때문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총합이 2% 정도가 되는가 아니면 좀 미달인가 이런 거 보시는 게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비율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세라마이드의 종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속에 존재하는 세라마이드 종류가 15가지, 16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세라마이드 NP가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라마이드의 모양이 다리가 좀 길거나 다리가 양쪽에 달려야 서로 꽉 묶어주고 쪼여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세라마이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피토스핀고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빠르게 장벽 개선을 해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체킹해서 볼 때 첫 번째 3대 1대 1로 들어간 것이 바로 닥터 디퍼런트의 이 갈색 크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닥터 디퍼런트 제품 중에 흰색과 갈색을 제가 비교해 드릴 텐데요. 흰색은 세라마이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좀 산뜻하게 발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높은 이 갈색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랐을 때는 훨씬 더 장벽 개선이 빨리 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느꼈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갈색 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장벽 개선
선크림은 저녁 때 바르고 주무셔도 되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약간 무거운 거 바르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대나 50대, 60대 조금 나이가 든 그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을 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품 쓰셔도 저는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제품에는 함량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율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그때 함량이 높은 것은 따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린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닥터 디퍼런트랑 비교하셔서 나한테 맞는 게 뭘까를 판단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색 튜브의 전성분을 보면요, 콜레스테롤이 앞쪽에 있지요. 그리고 스테아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라마이드 MP가 보이고 피토스핑고신과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성분이 꽉 서로를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장벽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워시오프 팩입니다. 카렌듈라 워시오프 팩인데요. 카렌듈라 잎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제형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5,000원대에 사실은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제품 안에는 카렌듈라, 그러니까 포트마리 골드꽃 추출물이 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렌듈라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피부의 진정력을 선사를 해줍니다. 피부가 좀 붉게 올라왔거나 좀 진정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워시오프 팩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제가 사실 이런 겔 타입의 워시오프 팩을 쓸 때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저는 기기 관리할 때 많이 씁니다. 세안하기 전에 그냥 워시오프 팩을 올려놓으신 다음에 기기 관리하시고 나서 세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워시오프 팩을 쓰는 또 좋은 방법은요, 아침에 세안하시기 전에 워시오프 팩을 먼저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얼굴 위에.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드시거나 식사하시고 나서 세안하시면서 워시오프 팩을 떼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 세안으로도 쉽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뭐 마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기기 관리하시고 나서 이렇게 씻어내면서 이렇게 워시오프 팩을 떼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제가 부활초가 들어가 있는 그런 워시오프 팩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좀 피부의 진정이라던가 뭔가 내가 하루 종일 좀 시달렸다 이랬을 때 이 팩 쓰시면 조금 진정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제품은 아로마티카 알로에 겔입니다. 제 댓글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꾸준히 써오셨을 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미 댓글로는 몇 번이고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참 여러 가지 그 알로에 겔을 써봤는데 아로마티카가 가장 좀 순하다, 피부에 막 뭔가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안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알로에 겔 고르실 때는 알코올이 없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면 알로에 겔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은 저 같은 이런 건성인 사람이 바를 때는 뭔가 건조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갖고 있는 그런 성분까지도 같이 떼어나가기 때문에 알코올이 없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로에 제품을 고르시기 전에는 나한테 이 알로에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알고 쓰셔야 됩니다. 알로에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소량이 들어간 것만 써도 되게 붉게 올라옵니다. 약간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알러지가 막 몸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알로에 겔이 이렇게 많은 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알로에 겔 이 자체는 목이나 아니면 팔 안쪽에 꼭 패치 테스트를 하시고 나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로에베라가 어떻게 피부에 좋은지 논문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함량은 0.025나 0.5%만 들어가도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했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왜 제품들 중에 알로에베라가 조금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요, 알로에베라는 피부가 갈라지고 긁히거나 거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항염증 그리고 피부 진정 완화를 해주는데 효과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로에 겔을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천연팩 만들 때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기 관리할 때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으나 시트팩 올리기도 너무 귀찮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알로에 겔 그냥 올려놓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올리지 마시고 정말 가볍게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올리고 주무셔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여성 청결제입니다. 바로 카엘라 제품인데요. 여성 청결제를 쓰는 것이 전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구매하시기 전에 여성 청결제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찾아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성 청결제를 고르는 두 가지 기준은요. 첫 번째는 향료나 색소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왜냐면 워낙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성분들은 필요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포밍 타입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겔 타입
타입으로 샀을 때 이걸 굳이 손에서 막 거품을 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거품을 내려면 마찰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성 청결제는 포밍 타입으로 쓰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청결제를 썼을 때 너무 향이 강한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향이 너무 없는 것도 좀 아쉬운 게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약간 좀 불쾌한 냄새 같은 거를 잡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쓰는 여성 청결제에 자연의 원물로부터 얻은 향이 들어갔을 때 그러한 불쾌한 향을 좀 씻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게 원물 고유의 향이어야지 인공적인 향을 넣어서 억지로 향을 만드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카일라 여성 청결제에 무엇이 들어갔나 라고 봤더니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 락토바실러스 발효물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발효라는 이런 성분들이 그 Y존의 어떤 면역을 좀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뒤에 로즈마리 추출물이나 티트리,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볼 때 항염이나 진정해 주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청결제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좀 고민일 때 이 제품 쓰시면서 또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10,000원대에서 40,000원대에 잘 만들어진 화장품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보시면서 어떤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 그 찾아나가는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